장기 렌트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죠.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6가지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견적이 다른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안녕하세요. 오토브라더스에서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 실장입니다. 자, 저희 오토브라더스에서는 국내의 모든 렌트사를 견적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롯데렌터카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?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?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. 모든 렌트사들마다 다 각각 견적이 다르고요. 나중에 이 차량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인수 비용이 모두 다 다릅니다. 왜 이렇게 다 다른 걸까요?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기 렌트 견적이 변동이 되는 6가지로 한번 딱 나눠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6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렌트사에게 제공하는 차량 할인율,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렌트사별로 이 계약에 대해서 가져가는 이익률이 얼마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몇 살로 계약을 진행할 거냐, 어떤 보험사를 쓰냐에 따라 각 렌트사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잔존가치, 나중에 이 차량을 고객님이 인수하려고 할 때 인수가격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구매 차량 유무, 그러니까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바로 딱 계약이 가능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차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다를 거고요. 마지막으로 6번째는 중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,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제조사 할인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할인율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특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.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,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기아자동차,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가가지고 딜러를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점, 지점 계약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렌트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때는 그 지점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이거 한 달에 우리가 100대씩 할 건데 얼마 줄래?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. 본사에다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거를 이제 특판 계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. 이 특판은요, 딜러가 껴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산지직송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딜러가 끼지 않기 때문에 그 딜러에게 줄 비용을 렌트사에게 할인 금액으로 적용을 합니다. 근데 이 할인 금액도 롯데렌터카는 아반떼를 얼마 할인해준다, 그 다음에 하나캐피탈은 아반떼를 얼마 할인해준다, 이렇게 할인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사의 할인율에 따라서 각 렌트사별 견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렌트사의 이익률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습니다. 19년도에 현대캐피탈이 굉장히 견적이 저렴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느 렌트사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대캐피탈이 워낙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도 당시에 현대캐피탈 계약률이 90% 이상이었어요. 근데 현재는 현대캐피탈의 계약률이 저조합니다. 왜냐하면 19년도에는 좀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다면,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영업을 좀 채웠다,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덜 공격적으로 하고 대신 리스를 강화시켜야겠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렌트가 가격은 올리고 리스 가격은 좀 떨어뜨렸습니다. 이처럼 렌트사별로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겠다, 아니면 좀 덜 공격적으로 해야겠다, 이런 차이 때문에 장기 렌트 견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자, 렌트사의 이익률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건 어떤 거냐면, 똑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A 렌트사는 비싸고 B사는 쌉니다.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차로 봤었을 땐 B사는 비싸고 A사는 싸요. 각 차종별로 자기들이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될 차량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 렌트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보험료입니다. 각 렌트사별로 렌트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각각 다릅니다. 대체적으로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 보험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.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하나손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 쪽으로 계약을 하는 건들도 많이 있고요. 뭐 차종마다도 다르고 나이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에 따라서도 견적이 달라집니다. 특히나 이렇게 견적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만 26세로 계약하냐, 만 21세로 계약하냐인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캐피탈, 우리카드, 그 다음에 레드캠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만 26세와 만 21세와의 견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세 군데 제외한 나머지 렌트사들 같은 경우에는 견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뭐
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만 21세는 웬만하면 우리가 계약하지 않겠어. 그리고 요 세 군데 하나캐피탈, 우리카드, 레드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 21세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 공격적으로 영업해보자 라는 느낌을 또 가져갈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에 따른 차이 때문에 장기 렌트 견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. 네 번째, 잔존가치, 즉 이제 인수가 라고 보면 되겠는데, 이 6가지 요소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네 번째 잔존가치가 여러분들의 장기 렌트 견적을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고, 오른쪽 위 카드를 한번 보시면 잔존가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요거를 듣고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요 카드를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잔존가치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, 기본적으로 각 차종별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 차량의 가격이 얼마일 거다, 중고차 가격이 얼마일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약을 진행할 때 미리 선정을 합니다. 그거를 아예 확정시켜버려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반납하면 이 반납한 차량을 가져가는 중고차 업체들이 있겠죠. 그 업체들이 각 차종별로 각 렌트사에게 딜을 거는 겁니다. 아, 내가 아반떼 이 차량 4년 뒤에 주행거리 몇만 이하면 내가 이걸 얼마에 가져갈게 라고 그 잔존가치 선정하는 업체들이 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하나캐피탈은 뭐 A라는 업체, 자, 현대캐피탈이라는 곳은 뭐 B라는 업체가 이렇게 각각 잔존가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잔존가치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반떼 차량을 비교를 하더라도 현대캐피탈은 48개월 기준에서 50%라면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는 53%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KB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48%가 될 수도 있죠. 여러분들 잔존가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크게 변동되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. 잔존가치가 높으면 월 임대료가 낮고, 잔존가치가 낮으면 월 임대료가 높습니다. 잔존가치라는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이니까 내가 중고차 가격을 많이 받는다면 굳이 고객에게 많은 월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잔존가치에 따라서 월 임대료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를 1년에 2만 킬로 뛰겠다, 3만 킬로 뛰겠다라고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도 잔존가치가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되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A 렌트사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일 때 60만 원이라면 3만 킬로일 땐 65만 원. 그러니까 킬로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월 임대료를 높게 받겠죠. 근데 B라는 업체는 똑같이 2만 킬로에는 60만 원이었는데 3만 킬로를 올리니까 70만 원으로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. 이처럼 주행거리를 짧게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행거리를 얼마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렌트사들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, 다섯 번째는요, 선구매 차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같은 렌트사임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렌트사에 아반떼를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 차량이 뭐 선구매 차량이 있든 없든 나 발주 넣어서 진행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한 40만 원이라고 하죠. 근데 지금 현재 아반떼를 계약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8개월 정도가 걸리잖아요. 근데 A 렌트사에서 아반떼로 미리 선구매한 차량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선구매 차량이 일반 견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요. 요즘에는요, 이 차량 잘 팔리니까 얘네들이 이익률을 좀 더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구매 차량일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40만 원이 아니라 43만 원, 42만 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구매 차량 유무에 따라서도 장기 렌트 경적이 굉장히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. 이 여섯 번째의 주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영상을 하나 또 따로 딱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제가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. 이 여섯 번째 어떤 거냐면 중개 수수료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트사에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저희처럼 모든 렌트사들을 각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견적을 비교해주는 중개 업체가 있습니다. 이 중개 업체들마다 어떤 딜러는 뭐 이제 수수료가 없이 아예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, 어떤 딜러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는 딜러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 오토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렌트사에서 진행해주지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 저희가 직접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. 예를 들어 신차 검수를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직접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김포 매장에 오거나 저희가 탁송을 보내서 진행하는 신차 패키지 같은 거나,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사고가 나거나 그 다음에 차량에 문제
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이, 고객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.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,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장기 렌트 견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대하게 영향 끼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장기 렌트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죠.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6가지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견적이 다른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의견 주실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에서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는 김 실장이었습니다.